안녕하세요. 이것이 안드로이드다 저자 박성원입니다. 7장 자바로 레이아웃 구성하기 첫 번째 강좌입니다. 이 강좌에서는 먼저 화면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보기 위해 액티비티의 기본 소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에서 화면을 제공하는 액티비티 컴포넌트는 onCreate라는 함수를 시작으로 어떤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onCreate는 액티비티가 실행됐을 때 가장 먼저 호출되는 함수라고 했는데요. 이걸 생명주기 함수라고 해요. 근데 아직까지 액티비티의 생명주기 함수를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액티비티가 외부에서 실행당했을 때 이 액티비티가 어떤 외부, 그러니까 홈이나 다른 곳, 다른 앱에서 실행당했을 때 가장 먼저 생성되는 함수라고, 실행되는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onCreate 이 함수부터 시작으로 액티비티는 어떤 화면을 준비하고 화면을 그리게 되겠죠. 그렇다면 이 함수 내부를 살펴보면 화면이 어떻게 그려지는지 시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set content view라는 함수가 호출되고 있고요. 그 인자로 r.layout.activity_main이라고 설정하고 있는데요. 이는 앞서 과정에서 액티비티 화면을 구성하는 레이아웃이라고 했어요. r.layout.activity_main은 레이아웃 리소스인데요. 이런 화면을 setContentView라는 함수를 통해서 호출하게 되면 현재 보이는 화면이 레이아웃 내용이 화면에 출력되게 되는 것이죠. 현재 레이아웃 내용을 살펴보면 뷰 그룹과 뷰가 배치되어 있고요. 이런 뷰와 뷰 그룹에 대해서는 4장과 5장에 거쳐서 제가 상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충분히 이해가 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간단히 보시면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이제 자식 뷰를 배치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리엔테이션을 적어주지 않았죠. 그럼 기본이 수직으로 배치가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레이아웃을 적어주고 그 내부적으로 텍스트 뷰를 하나 추가했고요. 텍스트 뷰의 내용에 이게 스트링 리소스라고 하는데 리소스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배울 필요는 없지만 이후 리소스장, 9장의 리소스장에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상세히. 어쨌든 텍스트를 스트링 리소스를 통해서 그 내용을 채웠어요. 이 내용은 결국은 이렇게 화면이 표시가 돼요. 헬로 월드라는 내용의 문자 리소스를 참조한 거고요. 그 내용은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헬로 월드라는 부분이 결국은 이 XML 레이아웃이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상위의 제목과 이 아이콘은 누굴까요? 이거 어디서 그려지는지 간단히 알아보고 넘어가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현재 아까 이전에서 보여줬던 이 화면을 한번 디버깅을 해봐야 되는데요. 안드로이드에서는 이 화면을 디버깅하는 툴을 제공하고 있어요. 그 툴이 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클립스 화면에서요. 이게 하이라키 뷰라는 그 퍼스펙티브인데요. 이 아이콘을 선택하시면 이 아이콘이 만약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지금 옆에 플러스 퍼스펙티브라는 게 있어요. 이게 실제 이클립스 창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에 지금 하이라키 뷰라는 툴이 있는데 퍼스펙티브가 있는데 그게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플러스 그러니까 오픈 퍼스펙티브라는 아이콘을 누르시고요. 거기서 찾아보시면 하이라키 뷰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를 선택하시고 OK를 누르면 이런 창이 뜨고 있습니다. PPT 문서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존재하지 않을 때 오픈 퍼스펙티브를 누르고 오픈 퍼스펙티브 창이 나타나면 하이라키 뷰를 선택해서 이제 OK 키를 누르면 여기 추가가 되고 그걸 선택했을 때 이제 이런 창이 떠요. 지금 이 창은 그 단말기 디바이스나 아니면 에뮬레이터랑 연결이 돼서
그 화면을 이제 지금 현재 보이고 있는 화면을 디버깅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게 하이라키 뷰라는 툴이고요. 먼저 제일 좌측에 이 창이 뜨게 되면 이 제일 좌측에 윈도우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현재 지금 단말기가 만약에 구동되어 있으면 그 단말기 리스트가 디바이스 리스트가 밑에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하위에 지금 화면은 에뮬레이터인데 에뮬레이터에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모든 화면들이 나타나요. 이걸 보고 윈도우라고 하는데 뭐 그중 하나의 화면을 선택하시면요. 이렇게 하면 트리뷰라고 이 화면에 해당되는 내용이 이렇게 떠요. 트리 구조로. 트리 구조로 어떤 뷰를 선택했을 때 미리 보기 화면도 나타나고요.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확대도 가능합니다. 우선 이 부분은 그 디버깅 할 때 많이 사용되는 부분인데 우선 확대해서 보면 진짜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지금 선택된 전체 화면이 이렇게 트리 구조로 나타나요. 상위부터 폰 윈도우 달러 데코뷰 그 하위에 레이아웃 리니어 레이아웃이 하나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그 하위에 액션바 컨테이너와 프레임 레이아웃 그 다음에 액션바 컨테이너 하나 더가 존재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눈에 보이는 건 전부 다 뷰예요. 그 현재 화면에 보이는 모든 뷰들을 이렇게 트리 구조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특정 뷰를 하나 선택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이 뷰가 화면에 출력되는 부분에 미리 보기 화면이 나타나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액션바 컨테이너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타이틀을 표시하고 있어요. 자, 그 하위로 프레임 레이아웃이 있고 액션바 컨테이너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화면이 지금 이렇게 나타났는데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만 이해하면 액티비티의 기본 화면 구성을 분석할 수 있겠네요.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드로이드의 액티비티의 기본 화면 구성은 대부분 이제 하위에 여러 가지 뷰들이 또 이렇게 트리 구조로 뻗어 나갈 수 있겠죠. 세컨텐즈 뷰 할 때 레이아웃 XML을 이제 사용자가 구현하게 되는데 그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계속 뻗어 나가게 돼요. 우선 그 기본 구성이 이 상위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요. 이게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잠깐 살펴볼게요. 가장 먼저 폰 윈도우 데코뷰라고 있습니다. 그 하위에 리니어 레이아웃이 한 개가 있고요. 자, 그 하위에 리니어 레이아웃은 구조를 보면 수직으로 자식뷰를 배치하고 있어요. 총 3개죠. 가장 위에 액션바 컨테이너, 이것도 뷰예요. 그 다음에 중간에 프레임 레이아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액션바 컨테이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액티비티 기본 화면 구성이에요. 그 가장 상위에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면 데코 뷰라고 있는데 이게 가장 최고 꼭대기에 있는 뷰예요. 액티비티는 기본적으로 데코 뷰를 하나 가지고 있어요. 데코레이션 하는 뷰라고 해서 데코 뷰라는 이름을 붙이는데 기본적인 화면을 어떤 정도 이렇게 꾸며준다라는 거예요. 아까 그 무엇을 데코레이션 하는지 보면 지금 이전 화면인데 지금 잠시만요. 위에 첫 상위에 타이틀을 표시하고 있어요. 타이틀 그 아이콘과 그 제목을 표시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액티비티는 기본적으로 꾸미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액티비티 기본 화면 구성에서 좀 더 살펴보면 그 상위에는 데코뷰를 시작으로 이렇게 상위에 액션바 영역이라고 하거든요. 액션바 컨테이너라는 부분이 이 타이틀을 표시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이 프레임 레이아웃이 있는데요. 프레임 레이아웃은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콘텐트 영역이라고 부르는데 레이아웃을 구성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액티비티를 사용하면 이런 부분을 제어하는 것보다 이제 저희가 이 빈 공간, 액티비티가 제공하는 특정 영역을 사용하게 되죠. 저희 예전에
그 set 컨텐츠 뷰라는 함수 기억나시죠? 왜 이름이 set 컨텐츠 뷰라는지 조금 이제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바로 이 컨텐츠 영역을 설정하는 함수가 set 컨텐츠 뷰라는 함수예요. 자, 밑에 뭐 근데 좀 특이한 게 또 하나 더 있어요. 액션바 컨테이너와 유사한 액션바 컨테이너. 뭐 똑같은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이건 액션바 나중에 배우게 될 건데, 액션바는 기본으로 상위에 타이틀 표시하고요. 그 하위에 또 다른 추가적인 이제 메뉴 등을 배치할 수가 있어요. 메뉴나 아이콘이나 뭐 버튼들을 배치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이 타이틀 액션바 타이틀을 표시하고는 있지만 그 하위에는 표시하고 있지 않아요. 설정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컨테이너만 가지고 있지, 그 내부의 뷰는 가지고 있지가 않아요. 설정을 하면 추가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액티비티 기본 화면 구성이 컨텐츠 뷰 상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봤어요. 사실 제가 이렇게 좀 복잡하게 지금 초반부터 설명하는 이유가 이걸 다 이해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지금 당장 폰윈도우 데코 뷰가 뭔지, 그 하위에 뭐가 어떻게 구성되고 액션바가 뭐가 있다, 이런 거는 지금 잊으셔도 돼요. 그렇지만 저희가 제공받은 셋 컨텐츠 뷰, 액티비티에서 제공받은 이 영역, 콘텐츠를 추가하는 영역은 프레임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고요. 이 영역. 프레임 레이아웃으로 돼 있고, 그러니까 상위 뷰가 프레임 레이아웃이에요. 저희가 셋 컨텐츠 뷰를 해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제작한 뷰를 화면에 추가하는 부분은 콘텐츠 영역이고, 그 상위에는 프레임 레이아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뷰 그룹이 프레임 레이아웃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 부분 기억하시고요. 뭐 그 나머지들은 나중에 이 액티비티에 대해서 좀 더 이해력이 높아진 다음에 저기 21장 정도에서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지금 당장은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콘텐츠 영역에 대해서는 아셨을 거예요. 어떤 영역에 들어가는지. 이제 화면을, 그러면 이 콘텐츠 영역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기 전에 하이라키 뷰를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 하이라키 뷰는 나중에 그 여러분이 화면을 구성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디버깅을 위한 용도로 굉장히 활용도가 높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추가적인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이 하이라키 뷰가 지금 열린 상태거든요. 지금 제가 예제 앱이 실행된 상태인데요. 잠시만요. 혹시 전에 그 예제예요. 이게 4장의 예제였는데 저희가 뷰나 뷰 그룹을 이용해서 이런 레이아웃을 꾸몄어요. 지금 좀 복잡한 레이아웃인데 이렇게 지금 화면에 표시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때 여기서 윈도우에서 지금 에뮬레이터는 이거고요. 지금 보여지고 있는 화면은 뷰 그룹의 메인 액티비티라고 있는데 이 윈도우에요. 이걸 두 번 선택하시면 이쪽에서 이제 프로그레스 바가 나타나면서 좀 뭔가 대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로딩이 된 후에 이렇게 화면이 나타나요. 여기 보시면 좀 축소해 볼게요. 너무 크게 나타나죠. 굉장히 뭐 많은 게 나타나는데, 가장 상위 이렇게 딱 선택해 보시면 미리 보기 화면으로 이렇게 뜨고 있어요. 화이트죠, 백그라운드. 이렇게 미리 보기 화면이 나와요. 여기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이동해 가면서 이제 화면이 볼 수 있고, 원하는 뷰를 이렇게 선택을 하시면 미리 보기 화면은 늘 나오고요. 그 우측에 프로퍼티라고 해서 뷰에 대한 뭐 특정 속성들이 다 나와요. 뭐 레이아웃이 어떻게 되고, 뭐 이게 높이가 어떻고, 레이아웃 그래비티가 어떤 게 설정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지금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쪽 왼쪽 부분에, 잠시만요. 왼쪽 부분에 보시면 이제 포커스가 어떻고, 레이아웃 구성이 어떻고, 높이가 어떻고, 이런 상세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당장 이제 화면에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그림이 안 보여졌거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조금 더 잠시만요.
확대해 보시면 뭐 지금 이 부분을 보시면 이 아이콘이 나오는 부분이죠. 이거 타이틀 부분 같은데 이 아이콘 아니죠. 아이콘이 아니라 잠시만요. 지금 이 부분이죠. 이 사진 나오는 이 아이콘 부분. 그 부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렐러티브 레이아웃으로 되어 있고 이미지 뷰 아래 뭐 텍스트 뷰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여기 0, 1, 2라고 나와 있는 게 순서예요. 그러니까 이미지 뷰의 차일드, 그러니까 렐러티브 레이아웃의 차일드 뷰의 순서. 그러니까 0번째 인덱스라고 보시면 돼요. 0, 1, 2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뭐 우선 원하는 데 마음껏 이렇게 선택하시고 그 내용 미리 보기 나오고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렇게 상세하게 나오니 디버깅 하기엔 최적의 환경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편리한 하이라키 뷰가 에뮬레이터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일반 시중에 출시되는 단말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어요. 즉, 이 하이라키 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떤 서비스가 동작해야 되는데 그게 이렇게 내려가 있어서 그래요. 보안적인 이슈인지 뭐 어떤 이유인지 기본적인 하이라키 뷰를 사용하기 위한 단말기 서비스가 시중에 출시되는 릴리즈 버전에서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꼭 이 화면을 보시기 위해서는 에뮬레이터에서 테스트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저희들이 테스트하는 게 에뮬레이터에서도 많이 하지만 실제 단말에서 대고 테스트를 많이 할 건데 이런 디버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제대로 안 되면 많이 불편하거든요. 하이라키 뷰가 워낙 편하기도 하고 뭐 화면을 편집하는 경우가 대부분 개발 기간에 잡아먹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른 방법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것까지 알려드리고 계속 강의를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살펴보시면 DDMS 퍼스펙티브를 누르시고요. 디바이스라는 곳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에뮬레이터나 아니면 타겟 디바이스가 연결되어 있으면 디바이스 목록이 떠요. 그러니까 디바이스 목록에 해당되는 거고요.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에뮬레이터를 지금 구동시켜 놓은 상태예요. 지금 이렇게 화면에 구동이 되어 있죠. 이게 구동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에뮬레이터가 디바이스 목록에 나타나고요. 그거를 열면 에뮬레이터에서 동작 중인 모든 프로그램들이 나타나요. 정확하게 프로그램이라는 표현보다는 프로세스라는 표현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앱이 동작하는 앱 프로세스들이 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앱 프로세스는 에뮬레이터에서만 나타나거나 아니면 단말 제조회사에서 뭐 엔지니어 모드라는 게 있어요. 출시될 때는 유저 모드라고 나가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기능이 이렇게 좀 열려있는, 디버깅을 위해서 열려있는 엔지니어 모드라는 게 있어요. 그런 단말에서는 이런 프로세스들이 다 보이는데 일반의 시중에 판매되는 이제 릴리즈 모드의 단말은 보안의 이슈로 이런 프로세스 정보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이 화면에서는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도 없게 돼요. 에뮬레이터에서만 이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에뮬레이터에서만 나타나는 그 프로세스 정보도 있지만 지금 만일에 타겟 디바이스에서 이거를 열게 되면요. 앱 자체 자기가 지금 현재 개발 중인 앱이 릴리즈 모드와 디버그 모드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지금 당장은 이클립스에서 새로운 패키지를 생성하고 에뮬레이터에서 넣거나 아니면 타겟 단말에 넣으면 그 상태가 릴리즈 모드는 아니에요. 디버그 모드인데 나중에 그거를 마켓에 올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인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처리를 하면 릴리즈 모드가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타겟 디바이스에서 자기가 앱을 개발해서 올리면 디버그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타겟 단말기가 에뮬레이터가 아니더라도 자기의 프로세스는 여기서 떠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우선 제가 지금 화면에 출력하고 있는 예제가 뷰 그룹 레이아웃 관련된 예제인데요. 그 프로세스를 살펴보면 여기 있어요. 지금 com.superdruid.test.viewandviewgroup이라는 이 프로세스가 지금
제가 실행시킨 이 프로세스인데요. 거기서 화면의 상단에 보시면 아이콘 여기에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잠시만요. 덤프 뷰 하이라키 포 UI 오토메이터라는 부분인데요. 지금 이걸 딱 눌러보시면 현재 화면에 그 디바이스에서 현재 화면에 출력하고 있는 화면이 그냥 떠요. 지금 보시면 지금 지금 이 디바이스, 에뮬레이터 디바이스에서 출력하고 있는 화면이 이렇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현재 화면을 뿌려주고요. 그 현재 화면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디버깅 할 수 있도록 이런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DDMS에서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간단히 살펴보시면 어느 정도 디버깅을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어떤 레이아웃인지 나오죠. 텍스트 뷰고, 그 다음에 레이아웃이란 설정에 있는 내용, 그러니까 포커스 상태나 뭐 체커블 상태나 뭐 여러 가지 상태들이 밑에 옆에 간단하게 설명인 디테일이 나타나요. 그다음 다음 뷰가 어디 있고, 이 뷰는 뭐 어떤 레이아웃이고, 그 상위의 뷰는 뭐고, 이렇게 레이아웃 구조를 디버깅 할 수 있는 거죠. 간단하게. 그래서 하이라키 뷰가 없더라도 DDMS에서 이거 덤프 뷰 하이라키 포 UI 오토메이터를 이용하시면 화면을 디버깅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이 하이라키 뷰는 타겟 디바이스가 에뮬레이터가 아니더라도 실제 단말이라도 디버깅이 가능하다라는 점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저자가 계속 동영상 강좌나 아니면 책 내에서 디버깅 방법을 되게 많이 설명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제가 기술을 설명하고 구조를 설명한 뒤 그 기술을 확인하기 위해서 혹은 그 기술이 맞는지 증명하기 위해서도 설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계속 디버깅 관련된 기술들을 많이 선보일 거예요. 이것들은 되게 좀 익히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저자도 오랜 기간 동안 프레임워크를 공부하면서 터득한 그런 것들이에요. 지금 물론 이 하이라키 뷰에 있어서는 좀 대중화된 방법이지만 나중에 배우게 될 ADB 덤프시스나 덤프스테이트 뭐 이런 여러가지 드랍박스나 뭐 여러가지 많아요. 그런 기술들은 반드시 기록해 놓으시고 꼭 자기 걸로 만들어 놓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좀 더 전문적인 개발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를 충분히 이해한, 그리고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를 깊숙이 들어가고자 하는 분들, 그 단말 제조사에 계신 분들은 특히 중요한 정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좀 귀찮아하지 마시고 많이 이렇게 기록해 놓으시고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이제 컨텐츠 영역이 어딘지 충분히 아셨을 거예요. 그 전에 잠시 다시 돌아가 보면 이 영역, 이 컨텐츠 영역, 저희가 추가하게 되는 영역이죠. 이 영역 상위는 프레임 레이아웃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라고 했어요. 자, 저희가 그럼 컨텐츠 영역을 한번 채워보게 될 건데요. 이게 이제 샘플 레이아웃 XML이에요.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수직으로 배치하고 또 그 하위에 수평으로 배치한 리니어 레이아웃이 하나 있고요. 그 수평으로 텍스트 뷰와 에디트 텍스트가 배치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버튼이 하나가 존재하고요. 자, 어쨌든 이런 화면을 결국은 화면에 그 콘텐츠 영역에 추가하게 될 건데요. 콘텐츠 영역은 바로 이 프레임 레이아웃 영역이라고 했습니다. 그 상위에 뭐 액션바, 밑에 액션바 컨테이너들은 일단 무시하고 타이틀은 존재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온크레이트의 셋 컨텐츠 뷰라고 해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작성한 레이아웃 XML을 여기에 리소스 아이디를 입력하면 레이아웃 구조는 지금 현재는 뭐 이러한 구조인데 잘 보세요. 리니어 레이아웃 하위에 리니어 레이아웃이 있고 그 하위에 텍스트 뷰, 에디트 텍스트, 그 다음 버튼이 있어요. 결국은 이런 화면이 추가돼요. 지금 프레임 레이아웃이에요. 잠깐 다시 돌아가 보면 이 프레임 레이아웃 하위에 셋 컨텐츠 뷰를 하게 되면 이 레이아웃 구조가 그 하위로 딱 추가가 되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거죠. 프레임 레이아웃 이거 상위에 컨텐츠 영역 아래에
리니어 레이아웃, 하위에 리니어 레이아웃, 그 하위에 텍스트 뷰와 에디트 텍스트, 그 다음에 상위에 리니어 레이아웃 또 밑으로 버튼이 하나 있었어요. 자, 이 레이아웃 구조가 바로 여기에 추가가 되는 거예요. 셋 컨텐츠 뷰를 하게 되면. 자, 결과화면은 이렇게 돼요. 결국은 이 화면이 프레임 레이아웃,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요 네모가 컨텐츠 뷰, 그러니까 콘텐트 영역이고요. 거기 안에 set 컨텐츠 뷰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거기에 이 바로 현재 저희들이 작성한 레이아웃이 추가가 이렇게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이라키 뷰로 보시면 그 전과 그 후를 비교하시면 이 프레임 레이아웃 하위에 추가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set 컨텐츠 뷰 함수의 역할이 도대체 뭐길래 이런 역할을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set 컨텐츠 뷰 함수의 역할을 살펴볼게요. set 컨텐츠 뷰의 인자로 레이아웃 리소스를 참조시키고 있어요. 그 레이아웃 내용을 보면 XML로 되어 있고요. 제일 먼저 하는 역할이 그 XML 내용을 전달하게 되면 결국 XML에 있는 뷰와 뷰 그룹을 객체화한다라는 거는 메모리에 올린다라는 거죠. 텍스트 뷰나 리니어 레이아웃, 뭐 안에 있는 각종 요소들, 뷰와 뷰 그룹 요소들을 객체화해서 메모리에 올리는 거죠. 객체화해서 이런 구조를 만들어 주는 거죠. 레이아웃에 있는 부모 뷰 그룹의 하위에 텍스트 뷰, 자식 뷰를 생성했다면 그 자식 뷰로 추가해주거나 이런 구조를, 하이라키를 만드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런 뷰들을 어쨌든 그런 뷰를 만드는 과정이 1번인데요. 첫 번째인데요. set 컨텐츠 뷰 함수는 레이아웃 XML의 내용을 파싱하고 뷰들을 생성하고 뷰에 정의된 속성들을 설정하고, 그러니까 뭐 높이가 얼마고 오리엔테이션이 어떻고 이런 걸 말해요. 속성을 설정하고 또 이제 상하위 관계, 부모 뷰 그룹과 자식 뷰 그룹, 자식 뷰와 뷰 그룹, 뭐 이런 관계를 배치하는, 지금 잠깐 그린 화면의 관계를 배치하는 그런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 것까지 하는 거예요. 첫 번째 과정이. 참고로 그런데 set 컨텐츠 뷰 함수 내에서 이런 걸 처리하는 set 컨텐츠 뷰 함수가 이런 역할을 하긴 하는데요. 이렇게 뷰를 만드는 과정을 하긴 하는데, 사실 set 컨텐츠 뷰 안에 레이아웃 인플레이터라는 클래스가 실질적으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ML 내용을 파싱 해가지고 뭐 이렇게 객체화 시키는 것까지요. 근데 set 컨텐츠 뷰 함수 안에서 이제 레이아웃 인플레이트 클래스를 사용해서 하는 거죠. 왜 레이아웃 인플레이트라고 하냐면요. 레이아웃에 있는 내용을 인플레이트, 이렇게 좀 풍선을 이렇게 바람을 불어서 형태를 갖추든 뭐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XML 내용은 아직 그 부러지지 않은 이제 이렇게 좀 흐물흐물한 껍데기 같은 그 레이아웃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 레이아웃 인플레이터를 통해서 바람을 불어넣게 되면 이렇게 형태가 갖춰지는 객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레이아웃 인플레이터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앞으로 레이아웃 인플레이터는 많이 사용이 될 거예요. 진짜 나중에 이 다음 강좌에서 실제로 뷰를 생성할 때나 뭐 이럴 때 활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뭐 중요하지 않아요. 그 set 컨텐츠 뷰의 함수 역할에 대해서 지금 배우고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set 컨텐츠 뷰 함수의 역할의 첫 번째는 레이아웃을 객체화 시켜주고 그 뷰의 하위 관계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만들어진 구조를 컨텐츠 영역에 집어넣어서 화면의 액티비티 내에 그 화면이 보이게, 컨텐츠의 내용을 보이게 하는 거죠. 자, 이 두 가지 과정인데 이게 지금까지 과정이 정말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레이아웃 XML을 만드는 거는 워낙 단순했었고요. 이 화면을 말하고자 했을 때 간단했었고, 또 간단하게 이 만든 레이아웃을 set 컨텐츠 뷰라는 함수를 이용하기만 하면 화면에 이렇게 딱 추가가 됐기 때문이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다음 강좌에요. 자바 소스로 직접 1, 2번 중에 1번 과정을 해볼 거예요. 뭐 그 자바 소스라고 한다고 해서 set 컨텐츠 뷰 함수를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set 컨텐츠 뷰의 기능 중에 첫 번째 기능은 이렇게 레이아웃 XML을 통하지 않고
직접 자기가 스스로 뷰를 만들어서 추가할 수도 있거든요. 그 레이아웃 XML에 있는 각각의 뷰의 그 상하위를 직접 만들어서 그 뷰를 추가할 수도 있다는 의미예요. 지금 이 화면을 직접 만들어 하위 구조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뷰를 생성하고 뷰에 정의된 속성을 설정한 다음에 상하 관계를 맞춰 배치하고 뭐 여기까지를 직접 자바소스로 구현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화면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살펴봤고요. 다음 강좌는 자바소스를 이용해서 화면을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